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것은 정답이 있어요. 의사가 의료사고를 내면 왜 잡아가둡니까? 판사가 오판을 했어요. 판사는 잡아가두지 않아요. 이게 좋다, 낫다, 나쁘다라고 판정할 수 있는 측정 장치가 없는 그게 대표적으로 판결의 영역입니다. 정말 그 이혼 예측이나 아니면은 범죄 예측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또 변호사시니까 제일 어려운 게 아마 인공지능 판사. 네. 참 그 사람이 사람의 죄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과연 인공지능이 양형을 하는 것이 옳을까라는 윤리적 문제도 있지만 또 그런 그 양형이 맞을까라는 걱정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길 거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겼단 말이에요. 그럼 인공지능 판사가 정말 인간 판사보다 더 뛰어난 또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어떻게 법률 쪽에 계시는 분으로서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바둑 같은 게임은 정답이 있지 않습니까? A냐 B냐 했을 때 A가 맞다라고 판정할 수 있는 메타 판정관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술을 생각해요, 예술을. 그림을 그리는데 A 그림이다, B 그림이다, A 그림이 낫다, 더 좋다. 라는 것을 누가 판정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건 정답이 없다. 그런 느낌. 그거만 이해하면 돼요. 그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것은 정답이 있어요. 근데 정답이 없는 부분은 대부분 대체적으로 예술. 스포츠는 정답이 있죠. 왜? 야구에서 게임 스코어 계산하면 딱 나오니까 누가 이겼다. 근데 그림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좋다, 낫다, 나쁘다라는 걸 판정할 수 있는 측정 장치가 없는 영역. 그게 대표적으로 판결의 영역입니다. 자, 그럼 의사 예를 들어, 의사가 의료사고를 냈어요. 의사가 의료사고를 내면 왜 잡아가둡니까? 판사가 재판사고를 냈어요. 오판을 했어요. 판사는 잡아가두지 않죠. 여기서부터 생각해보면 재미난 현상이 벌어집니다. 왜? 의사의 세계는 정답이 있다. 판사의 세계는 정답이 없어요. 왜? 과거에 남이 한 거를 옆에서 쳐다볼 뿐이거든요. 지금 당장 보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면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축구 심판관이 판사나 마찬가지잖아요. 야구 스트라이크 볼 하는 그것도 판사인데 주심. 그러면은 그게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99% 정도 보면 정답이 있어요. 누가 봐도 좀 볼인데. 근데 아주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인간사라는 거는 정답이 있다 하더라도 1%의 애매한 부분이 있죠. 여기서 논란이 일어나는데 그런 프로야구 심판관이 볼을 스트라이크라고 불러가지고 삼진아웃 시켜서 완전히 엎어졌습니다, 게임이. 그럼 그 사람은 잡아가둘 수 있냐? 정답이 있는데도 잡아 못 가둔다. 왜? 그 1%의 오류를 인정하는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고. 그것도 게임이다. 그렇죠. 그러면 재판의 경우에 정의란 무엇인가? 100% 정확하게 판정을 하면 정의가 없다 하겠죠. 근데 정답이 없는 세계에 100% 판정이라는 것도 없는 거죠. 과거에 대해서 몇 가지 정보를 하니까. 그런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판사라는 건 존재 자체가 인간처럼 판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인간도 판사가 재판할 때 인간이니까 오류를 좀 범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옆에 보조 판사의 개념으로 넣어놓으면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은 판사고 인공지능이 한 거하고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수준에서 말하는 것이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완전히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문제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럼 정의란 무엇인가 다시 해야 돼요. 그럼 저 판사님들도 이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빵을 훔쳤어요. 그럼 절도죄입니다. 징역 1년. 이게 정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빵을 왜 훔쳤는가를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얘는 벌금이나 무죄 아니면 아주 가볍게 때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의관이 다른 거죠. 그럼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무엇이 정의인가? 그 빵을 훔친 장발장 같은 사람의 가족 입장에서는 너무 가난해가 빵을 먹었으니까 좀 선처를 집행유예를 간단해서 빼달라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 빵 가게 주인 입장에는 저 새끼는 상습범이에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많은 걸 못 벌어서 맨날 첫날 빵집 돌아다니면서 훔친다. 맨날 잡히면 가난해서 그거 봐주는 게 뭐가 전문이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재판의 영역은 윤리, 도덕, 철학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고요. 근데 이론적으로 볼 때는 재판 데이터가 무지하게 무한에 갖기가 많다면 인간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선의감 없이 판결할 수 있는 기계도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 그래서 그게 정의로운가? 이걸 써야 되는가? 더 정확한가라는 물으면은 답을 할 수 없다. 왜 인간마다 뭐가 정확하다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그 빵 얘기했죠. 빵 도둑질. 그래서 정답이 있는 세계 없는 세계 좀 다르고. 그래서 어려운 거다라는 걸 제가 개발실 그 연구를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게 무지하게 어려운 거야. 왜? 우리가 보는 현상학적인 건 왜? 더 주변의 콘텍스트적인 것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정확한 판정을 할 수 있는 기계가 나온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화가 이렇게 만들면 피카소 좀 잘 그리면 인공지능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그게 진짜 잘 그린다라는 걸 누가 판정하냐라는 거죠. 사람이 좋아하면 이기는 거고 안 좋아하면 지는 거고 약간 그런 아모르포스한 세계로 들어가고 있다. 그 중간쯤에 있는 게 저는 재판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의사 같은 경우는 의료 행위는 그 밑에 과학이라는 게 밑에 딱 붙어 있습니다. 과학은 정답이 있거든요. 그걸 매칭해서 그 당시 때 수술할 때 약을 100g 내야지 왜 200g 내고 사람을 사망시키냐. 이거는 정답을 유도할 수 있으니까. 의사는 죄를 묻는 거죠. 그런 생각을 재밌는 거죠. 그렇군요. 안녕인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도 같은 서프론 책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런 그 인간 판사와 인공지능 판사, AI 판사가 이제 그 판결을 했을 때 뭐 재수감률이라든가 이런 걸 비교할 때 AI가 조금 더 앞섰다라는 자료가 또 방금 보니까 있네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도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 예를 들어서 유죄다 무죄다라고 하는 의사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고 이미 유죄라고 결정한 뒤에 이제 양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사기를 쳤는데 이놈을 1년 구속해야 될지 2년 구속해야 될지 3년 구속해야 될지 그건 어떤 기준으로 하냐라는 거죠. 물론 법에 대충 나와 있지만 또 판사님한테 물어봐요. 왜 저 사람은 벌금을 내리고 이 사람은 잡아가뒀느냐. 그러면 판사님들이 그냥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말하진 않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다양한 양형 조건을 고려해봐서 이렇게 결정 내렸다. 그 다양한 게 뭐냐? 그러면 아까 동기, 그 다음에 나이, 재산 상황, 환경, 왜 사기를 치게 됐는가 이런 것도 다 주변 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1,000만 원 사기 쳤을 때 얼마 갚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그런 요소로 하는데 그거는 좀 기계적이에요. 근데 그런 양형 판단기가 있으면 판사가 고민 안 하는 거죠. 귀납적으로 자꾸 케이스 쌓다 보면은 딱 보면 알거든요. 지금 1년 벌금 1,000만 원. 그러면 기계가 해주면 정확해지죠. 그 다음에 이제 가석방을 할 때 그거는 이제 유죄도 다 됐고 형도 10년이 때려졌어요. 근데 우리 가석방이나 그런 제도가 있잖아. 모범수 좀 조기에 좀 보내주고 그럼 그 사람들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구해서 형 어느 정도 살거나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석방을 할 때는 가석방위원회에서 그 사람이 재범을 일으킬지 재범성을 예측을 해야 돼요. 그럼 보내놨는데 또 살인 저지르면 큰일 나니까. 그러면 이제 가석방위에서 질문을 통해서 알아냅니다. 그리고 수용하는 동안에 어떻게 수용생활을 했는가, 노트도 보고 종교활동 했는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예요. 인간의 아주 초고수들이 경험적으로 하는 거하고 기계가 기계적으로 하는 거하고 실전 분석을 하니까 기계가 훨씬 더 정확하다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심사숙고해 내보내도 금방 또 재범을 저지릅니다. 근데 기계가 판정한 그 사람이 더 재범을 안 저지르다는 거죠. 이제 두 개의 꾼을 나눠서 보니까. 그래서 또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인간은 역시 인지편향, 편향 뜬거리구나. 가석방위원회 열릴 때 인간 앞에서 울고 가석방 태도를 보면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제가 회개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고 기계는 감정이 없어요. 그 인간을 느낄 수도 없고 무시무시해요. 오로지 드러나는 데이터만 보고 결정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효용성이라 그래야 되나? 시민들이 더 좋아하고 사회에 좀 더 도움이 된다 그래서 미국은 이미 좀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근데 재판하는 거는 다 완전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도입하기 굉장히 무섭고
어렵고 뭐 결정적인 건 판사들이 뭐 좋아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된다 말이지. 인공지능 판사가 된다 말은 인공지능 정치가도 된다 말이에요. 인공지능 국회도 되고. 그럼 그건 영원히 만들 수 없죠. 인공지능 정치가 만드는 뭐 방지법 이런 거 개발 방지법이 만들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의미가 있고. 어쨌든 인공 재판 영역에서는 의사결정 부분은 그런 논란이 있어서 패치마크인데 유전자 결정 이후에 아주 단순한 팩트로 기계적으로 양형하고 이런 거는 기계적으로 하는 일은 말 그대로 기계가 잘해요. 아주 간단한 비유지. 야, 너 그 기계적인 일 그래 못하냐? 뭐 청소하라 이런 거 맨날 하는 거. 그래서 로봇 청소를 더 잘하잖아. 근데 약간의 창의성과 어떤 유동성이 필요한 부분은 기계는 절대 못합니다. 그때 상황하는 거 계속 해줘야 되는데 기계는 항상 그 조건에만 그렇게밖에 이야기 안 해요. 아주 미묘한 컨텍스트 변화는 절대 감지를 못하고 인간은 미묘하게 느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종합적인 판단이라든가 선처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 판결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정해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인간 판사가 훨씬 더 뛰어날 수 있다. 다만 이제 세부적인 그 판단, 양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재범률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하는 데는 또 인공지능을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죠.